네, 오늘 시장을 하드캐리한 건 전자닉스였습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의 고공행진 속에 주도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돋보이는 반등장이기도 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국내 증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하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떨어진 것보다 반등이 더 세게 나와줬어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이제 또 세일장이다. 이때를 좀 노려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좀 강세장에 대한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로 강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정말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조정도 길지 않게 가고 있을 정도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은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의 급락이 무삭하게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방송 중에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목 리뷰 잊지 않고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1월에 소개를 해주셨던 ST팜 첫 번째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26.7%에 달하고 있어요. 네, 근데 ST팜도 이제는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을 기다리시면서도 특히나 CDMO에 대한 멀티플은 또 언제 부각이 될 것인가 이걸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좀 미국 지사에 대한 좀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ST팜은 여기 생물보안법에 대한 멀티플을 좀 확산을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성이 있는 CDMO가 좀 더 우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 게 ST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방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는 저는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 라인은 15만 원 지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는 포인트로 한중 NCS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루 만에 수익을 보고 있는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절대 겁먹지 마라. 이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ESS에 대한 멀티플은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사이클이 길게 좀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중 NCS는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어제 하락했던 폭을 거의 다 바로 하루 만에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력이 붙는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부터 우상향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좀 탄력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부분이 6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여유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홀딩 관점이 유효한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내일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 접근할까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주인공을 찾는 게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주도 섹터 한번 키워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한 걸로 봐서 저는 이제 반도체가 또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체크해 볼게요. 반도체도 주도 섹터에 반드시 포함이 되긴 하지만 네. 저는 또 떠오르는 신흥 강자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로는 우주항공 테마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핫한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페이스 X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 모멘텀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떤 이슈 중요하게 볼까요? 사실 이 단순한 기대감으로는 테마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좀 했는데 시장이라든지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움직임이 그 단순한 테마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스페이스X와 XAI에 대한 합병까지도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지금 미국에서는 우주항공 쪽에 대한 멀티플을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면서 국내 우주항공 기업들도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청이나 국방부에서는 우주 발사장에 대한 구축을 한다라는 국내 이벤트까지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적으로도 우주항공에 대한 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가 많은 대표적인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바로 장점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우주항공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AI와 우주에 대한 기술을 결합한다라고 이번에 이벤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뉴스페이스에 대한 시대가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점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주항공과 AI에 대한 모멘텀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이 두 개가 합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멀티플이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도 상승에 대한 멀티플을 좀 더 크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좀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동성도 풍부한 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해야 할 단점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또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선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자본금에 대한 카펙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좀 지출에 대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기업은 우리가 미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를 하다가도 이번에 우리가 한번 겪었던 것처럼 발사 실패라든지 갑작스러운 노이즈가 만들어졌을 때는 심리적으로 좀 세론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도 항상 리스크는 관리해야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이었고요. 주도 섹터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로는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강세장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증권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감 때 딱 체크를 했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우리금융지주의 시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증권사가 은행사의 시총을 넘어섰다. 상당히 좀 의미가 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증권 이쪽은 또 어떤 호재 뉴스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투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식에서도 이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트렌드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강세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맞물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증시로 돈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고객 예탁금은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하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111조를 돌파하는 시장으로 계속해서 고객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변동성장의 매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차원적으로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게 증권주기 때문에 이 증권주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맘카페에서 다시 주식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증권주의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장점 체크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유동성 파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유동성이 장난 아니게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증권사에 대한 수수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방원도 그렇고 슈퍼사이클이 왔던 거는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왔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번엔 증권사가 역대적인 이제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찍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이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IPO 상장이라든지 펀드나 ELS 같은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상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래 대금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상품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권사의 수익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좋아서 너무나도 좋기는 한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단점으로는 뭘 봐야 될까요? 지금 당장에 대한 노이즈라기보다는 네. 이제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도 우리가 리스크가 나타나는 구간을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바로 세론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증권사가 먼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가시성이 눈에 먼저 보일 수가 있는 게 거래 대금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는 점 우리가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 사이클이 좀 크게 온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증권사는 상승장이 이후에 좀 하락장이 좀 더 길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잘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오히려 하락으로 좀 깊게 피해를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미리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테마 모두 다 시장에서 워낙 핫한 테마여서 선택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내일 어떤 테마로 가볼까요? 오늘
이제 내일의 테마다 보니까 좀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시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 있고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좀 더 빠르게 칠 수 있는 우주항공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사실 진짜 오늘 종목 선정이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다 올라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찾기가 힘들죠. 그 중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보면서 멀티플이 좀 명확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오늘 선택한 종목은 AP 위송이라는 종목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종목도 우주항공 쪽에서 연초 이후로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일단은 우주항공에 대한 섹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AP 위성은 역사적 신고가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멀티플을 보시게 되면은 천리안 위성 사업에 참여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주도를 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천리안에 대해서 지금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AP 위성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멀티플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안정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우주항공이 아니라 6G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저궤도 위성에 대한 멀티플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AP 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위성, 우주항공 그리고 6G에 대한 멀티플까지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대장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포인트도 들어볼게요. AP 위성은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저는 진입을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차트가 의미가 없는 게 너무 이제 52주 신고가로 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25,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19,800원으로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정말 끊임없이 우상향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이미 52주 신고가 영역인데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면 어떤 얘기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리뷰 종목 중에서 하나 빼놓고 안 드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오늘 130%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삼천당제약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녹화 방송으로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인성 검색하신 다음에 삼천당제약 보유하고 계시거나 방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바이오가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바이오 방향성도 궁금하신 분들 밴드 오셔서 인사이트 꼭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 수익률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천당제약 코멘트 들어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신고가를 넘긴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 네이버 밴드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